안녕하세요. 하투트레이드 BK입니다. 올해 1월에 이제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죠? 조정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어놓은 이 선이 뭐냐? 바로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또다시 이런 모습의 불장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남녀노소 그리고 옆집 친구 엄마 뭐 다들 업비트 깔고 빗썸에서 코인 사고 막 가자 이런 거 할 겁니다. 이때 이후에 진짜 불장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이때 그리고 또 언제 이때 2017년도에 이렇게 우리는 다들 경험을 한번 해봤죠. 이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 그냥 다들 진짜 가자 하면서 돈 복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진짜 막 사람들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부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이미 이런 상황이 오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할 것인지,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우는 거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상황을 맞이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거리다가 사고 팔고 하다가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 하우투트레이드에는 지금까지 이제 기초에 관한 올인원 영상이 없었어요.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전 뭐 코린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100개도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 건지 말 그대로 A부터 G까지를 싹 다 이 영상 하나에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 각각의 목차들을 다 깔고 갈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저는 코린인데 뭘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이 링크 하나로 대체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미 아는 사람들은 복습용으로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분량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애초에 목차를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볼게요. 두 번째, 그 3가지 각 유형별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세 번째, 국내외 거래소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입금, 전송이나 KYC 인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5번째, 트레이딩,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 방법, 매수 매도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이 뭐냐? 쌀 때 코인을 사서 비쌀 때 코인을 팔아서 이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걸 보통 이제 투자라고 말을 하죠. 투자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트레이딩은 투자보다는 조금 더 단기간에 우리가 시세 차익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 방법들은 정말 다양하겠죠. 우리가 코인을 부동산처럼 오래 10년씩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이제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득을 봐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방법, 이거를 가장 전통적인 트레이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의 특성을 활용하는 건데요. 코인이 뭐죠?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A 거래소, B 거래소, C 거래소가 있으면 A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B로 전송을 할 수 있고 B에서 또 C로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증권사마다 상장이 되어 있죠. 키움증권에서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대신증권이나 이런 데로 전송을 해서 보내는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사서 바이낸스로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A 거래소에서 X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B 거래소에 이 X라는 코인이 상장을 한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재가 터지는 거죠. 이 호재 때문에 X라는 상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A 거래소는 X를 B로 먼저 보내놔요. B에는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B 거래소의 지갑에는 이 X라는 코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B에서 X라는 코인이 상장을 하자마자 상장 딱 하면 어떻게 되죠? 호재 때문에 빡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때 딱 팔아제끼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 A와 B의 거래소에
둘 다 이제 X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A와 B 거래소 간에 이 X라는 코인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에는 이 시세 차익이 꽤나 명확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를 흔히 말해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줄여서 김프라고 하는데 이 김프를 먹기 위해서 A, B 왔다 갔다 코인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아비트리지 또는 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김프를 먹는 방법, 따리 방법도 분명히 우리가 코인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거 말고도 코인을 예치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뭘 주죠? 이자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이제 은행에 맡겨놓으면 똑같이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코인은 10,000원이 1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은 10,000원이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해칭이란 걸 걸어놓고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세 변동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 숏을 잡아놓고 여기서 롱을 잡아놓고 이제 코인을 예치하는 이런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차차 공부를 해가시면서 배우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업비트나 바이낸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래소냐?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설립자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곳이 아니라 유니스왑, 페인케이크 스왑 그런 거래소들이 있어요. 이런 거래소들은 사실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덱스 거래소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덱스 거래소들에 이제 코인을 예치를 해둬요. 이렇게 예치를 하면은 이자를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말도 안 될 만큼 은행에서 우리가 적금 들어가지고 받는 그런 이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율들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디파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느라 세세한 설명까지는 제가 못 드렸어요. 이것 말고도 또 더 다양한 방법들도 분명히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 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건 저는 한 이 정도 선인 것 같고 이 세 개를 사실 완벽하게 다 이해하는 거 그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각각은 장단점들이 되게 명확해요. 먼저 트레이딩은 되게 직관적입니다. 내가 차트 보고 매수할 곳, 매도할 곳 내가 찾는 거예요. 내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요. 내가 잘 판단하기만 하면은 돈 복사가 엄청나게 될 거고 내가 이상하게 판단하거나 어설프게 따르면은 바로 돈 삭제가 되는 모든 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도 결국은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가 있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물론 신용비주를 쓸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같은 거는 많이 쓰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쓰는 게 되게 자유롭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숏 거래. 우리는 항상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잖아요. 숏 거래 같은 경우는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트레이딩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도 되게 명확하죠.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차트 잘 못 보고 내가 매매 잘 못하면 바로 돈 삭제입니다. 레버리지 어설프게 많이 썼다가 그럼 바로 청산 나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차트에 거의 올인하거든요. 차트를 많이 보고 나중에 가면 이제 신법이란 걸 또 배울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내 깜냥이 얼마만큼 커지냐 이 싸움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익히는데 사실 많은 경험과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대부분들이 이제 여기 덤벼다가 돈을 잃거든요. 물론 모든 투자들이 다 그래요. 부동산도 요즘 투자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주식도 당연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 시장만큼은 그 손해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게 빠르게 나타난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확한 자기만의 기준법, 분석법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걸 익히는 데는 시간들이 많이 걸릴 겁니다. 두 번째, 아비트리지는 사실 트레이딩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소위 말해서 따리 매매라고 하죠. 트레이딩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들을 모두 다 날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비트리지는요, 내가 가져간 돈들을 수익을 못 보면 못 받지 손실을 거의 보진 않거든요. 뭐 물론 볼 수도 있는데 거의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수익률을 사실 1%를 먹는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이 1%를 못 먹는 한이 있어도 거의 뭐 0%대로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거.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점이 뭐 어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죠. 한마디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이제 1, 2%의 수익을 먹는 거니까 이게 1, 2%라 하더라도 시드가 커지게 되면 리스크가 없이 1%를 먹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한 의사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아비트리지로만 수억 이상의 돈을 번 것 같더라고요. 얼마 벌었는지도 안 알려줘요. 그 형님 차트 볼 줄 모릅니다. 차트 같은 거 안 보고요. 맨날 정보 검색하고 레퍼런스 검색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잽싸게 먹고 나오고 나서 나 얼마 먹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비트리지가 정말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도 단점들이 되게 명확합니다. 진입장벽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몇 년 사이에. 사실 한 1, 2년 전에 그 이제 의사 형님이 이제 이거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깨작깨작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려워가지고 어느 순간 손 놓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트레이딩이 매매해가지고 벌 때 그 뽕맛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트레이딩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번 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따라하기는 힘들어진 시대가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챗 GPT 나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거래량 알림 봇을 만들고 자동 매매 봇을 만들고 입출금 알림 봇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비트리지는 이제 정보 싸움, 시간 싸움이거든요. 김프가 어디가 떴는지, 거래소 공지를 어디서 얼마나 빨리 캐치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정해져요.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폐쇄적으로 돌아갑니다. 커뮤니티 자체가 엄청나게 폐쇄적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정보를 빨리 캐치하고 레퍼런스 검색을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허탕만 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아비트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디파이입니다.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신경 쓸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차트 몰라도 돼요. 정보 몰라도 돼. 봇?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적금 들듯이 코인 넣어놓으면 돼요. 그냥 해칭만 해놓고 적금 들듯이 코인을 넣어놓으면 됩니다. 해칭하는 방법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거고 정말 쉬워요. 사실 디파이가 유행하던 시절이 한 2021년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는 이자율이 진짜 미쳤어요. 일주일에 30% 막 이렇게 줬었거든요. 진짜 이게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에 30%짜리가 많았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 그리고 그때는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30%의 이자를 내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빌리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디파이 투자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에 30% 수익을 버니까 엄청나게 개꿀이었죠. 요즘은 단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비트리지랑 똑같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이제 너도 나도 내 코인 쓰라고 계속 제공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 그러니까 사용료가 계속 낮아집니다. 기존보다 낮은 이자율을 주는 코인을 이제 빌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개꿀이었던 이 시장도 이제는 초기처럼 그렇게까지 높은 이자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7% 이렇게 주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아예 예치해둔 거래소가 없어지는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덱스 거래소 시작했지만 요즘은 섹스 거래소에서도 이제 출시가 된 상태거든요, 상품들이. 그런데 이제 루나 사태 터지고 FTX 사태가 터지면서 이 뱅크런에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디파이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뱅크런 사태 이후에는 이제 많이 시들해진 상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스캠 사이트들이 많아요. 코인 예치해라, 여기 예치하면 이자를 높게 준다 했는데 이 예치하라고 해주는 이 사이트 자체가 스캠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코인을 넣는 순간 얘네는 그냥 날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생 사기꾼들이죠. 생 사기꾼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장단점들은 되게 확실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 실력껏 수익이 나오는, 그러니까 되게 정정당당하게 수익이 나오는 트레이딩이 가장 좀 직관적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사고팔고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장기적으로 현물 사가지고 묻어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력으로 쓰는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바로 거래소 가입부터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을 하던, 따리를 하던, 디파이를 하던 거래소는 무조건 가입을 해놓는 게 맞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거래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를 웬만하면 모두 다 가입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국내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해서 FIU에서 감시 및 규제들 좀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글 지원이라던가 원화결제, 입출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업비트 또는 빗썸 여기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어디를 가입을 하느냐? 해외 거래소들을 정말 많거든요. 우리 코인마켓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들어가면은 가상자산, 거래소, 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코인 관련된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소 탭에 들어가서요. 여기 나오는 위에 있는 거래소들, 웬만하면 상위권에 있는 거래소들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소에서 스팟, 파생상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곳이 거의 거래소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이 바이낸스, 바이빗, OKX, 비트겟, 뭐 쿠코인, 데리빗 그렇게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래소 아무거나 편한 것들 하나씩 잡아서 가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해외 거래소들이 이제 국내 감시나 규제를 좀 안 받아요. 그래서 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레버리지라던가 뭐 아니면은 해외 거래소에 훨씬 더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하나씩 잡아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협업하고 있는 테다맥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테다맥스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추천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잖아요. 수수료들이 사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수수료들을 최대 54%까지 페이백을 해주는 제 사이트거든요. 자, 정말 많은 업체들에서 이제 페이백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수수료 54% 같은 경우는 가장 최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가장 많은 페이백을 받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테다맥스랑 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어느 곳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그 중에서 비트겟이라는 거래소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트겟이라는 사이트를 예시로 들고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비트겟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사이트인데요. 우리가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신원 인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베리파이드가 되어 있죠.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신원 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셔서 또는 어플로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들어가셔서 이제 베리파이 인증을 해야 돼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검은 돈 세탁용으로 되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신원 확인이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같은 걸 들고 사진을 한 몇 장 찍으면 신원 확인이 한두 시간 이내 정말 빠르면 30분 이라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 인증을 해 놓으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거래소, 비트겟 같은 해외 거래소뿐만 아니라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에서도 꼭 신원 확인 인증을 하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뱅크를 쓰죠.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씁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K뱅크 계좌도 입출금 전용 계좌를 하나씩 확보를 해 두시고 이쪽으로 입금, 출금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다가 영어라서 너무 모르겠어. 어디에서 뭘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테다맥스에서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빠르게 피드백을 주니까 테다맥스에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내가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다 아이디를 만들었어.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입금을 하고 코인 전송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입금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냐? 입출금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빗썸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박관리에서 원화 입출금이 있죠. 원화 입출금을 하셔서 일 잔여 한도가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만약에 농협 계좌에 뭐 한 3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러면 300만 원 하고 내가 입금 다음 신청해서 인증 요청 하면은 바로 이제 300만 원이 입금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 전송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리플, 이오스, 트론 이런 것들을 사시면 돼요. 아니면 빗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더가 있습니다. USDT 테더가 있으니까 이렇게 테더 같은 거를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리플 같은 거 사시면 됩니다. 이후에 출금을 누르시면 돼요. 출금이 보이죠? 출금 누르시고 일단 빗썸을 안 쓰기 때문에 테더를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일단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테더를 누르고 출금 주소와 출금 거래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겟을 쓰고 있죠. 자, 비트겟에서 어떻게 보시냐? 해외 거래소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SS를 들어갑니다. SS에서 디포짓 입금을 누르면 됩니다. 입금을 누르고 셀렉트 코인 있잖아요. USDT
테더를 클릭을 하시고 네트워크가 있을 건데, 자, 테더는 지금 TRC20으로 나와 있습니다. TRC20이니까 테더 클릭하고 그 다음에 TRC20으로 접으면 이렇게 그 주소가 뜹니다. 지갑 주소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 주소를 카피를 해서 여기서 출금 주소를 입력을 하고 출금 거래소를 이제 비트겟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출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받는 분 성명, 여기다가 제 본명을 이르면 되겠죠. 본명과 이런 것들 적고 출금 수량 적고 인증을 하고 출금 신청을 하면은 다 완벽하게 비트겟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꼭 비트겟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 비슷해요. 자, 물론 제가 지금 테더로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같은 걸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플로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리플 메인넷 적고 출금 주소를 적고, 리플은 데스티네이션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급을 USDT가 아니라 XRP 리플로 잡고 네트워크 그냥 리플로 잡으면 언더스탠드 하면 자, 이렇게 두 개가 뜨죠. 이 두 개를 모두 다 커피를 해서 여기에 적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출금 거래소 비트겟 적고 이렇게 해서 개인 받는 분 이렇게 적고 인증하시면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리플과 같은 코인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입금을 받으셨을 때 스팟 계정에 코인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 스팟 계정에 리플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 리플을 또다시 테더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테더, 즉 달러로 우리는 이제 나중에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만약에 입금이 되셨으면 리플을 현물 트레이딩 스팟 들어가서 트레이딩 스팟에서 리플을 판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테더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로 들어와서 리플을 한번 판매를 한 후 판매 수익이 이제 그럼 테더로 나오겠죠. 테더를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자, SS에 들어오면은 밸런스가 보면 스팟이 있고 마진이 있고 퓨처가 있습니다. 보통 스팟은 이제 현물, 그 다음에 퓨처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스팟에 아마 돈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퓨처 이제 지갑으로 또 다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퍼를 눌러주고 트랜스퍼에서 스팟에서 USDM 퓨처로 USDT를 맥스로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보내시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점도 꼭 유의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퓨처 99.98% 이렇게 자산이 아마 선물 계좌에 넘어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거래를 할 준비를 다 마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프를 꼭 확인을 한번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프가라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그러니까 국내에서 리플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랑 해외에서 리플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업비트와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리플은 아마 업비트가 3% 정도 더 비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3% 정도 더 비싸고,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리플을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리플을 판매하게 되면은 한국에 샀을 때보다 약 3% 정도 더 적게 판매를 하는 거죠. 즉 3%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2%, 3% 정도는 그냥 매매 한두 번이면 우리가 다 복구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크게는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정말로 큰 상승장이 오고 김치 프리미엄이 10%, 2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럴 때는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꼭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트레이딩뷰 가입입니다. 트레이딩뷰가 뭐냐? 바로 차트를 분석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코스피 다 볼 수 있거든요. 다우존스, 니케이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상품들은 다 차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 가면 우리가 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나 국내 장 같은 것들도 비교를 할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트레이딩뷰는 꼭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트레이딩뷰를 들어가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이 떠 있죠. 지금 유료 플랜을 쓰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유료 가입을 하려고 엄청나게 알림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프로 정도만 작게 구입해서 쓰다가 나중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11월 말쯤에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이때 프리미엄을 신청하셔서 70% 할인 받아서 구입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뷰에서 어떻게 차트 같은 걸 보냐? 프로덕트에서 슈퍼 차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애플이 가장 먼저 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뜨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른쪽 돋보기를 들어가시면 여기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심볼이 BTC USD 또는 BTC USDT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제 BTC USDT를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비트코인 차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을 보고 싶다 그러면 ETH USDT 이렇게 적어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면 내가 차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치면 나스닥이 나오죠. 애플 차트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뭐 국내 주식들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삼성전자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통주, 우선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 국내에 있는 주식 또는 코인, 해외 주식, 선물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뷰는 꼭 잘 사용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차트를 제공을 해줘요. 심지어 트레이딩뷰 차트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소에서 차트를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트레이딩뷰보다는 작죠. 게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어더북이나 뭐 아니면 체결량 그리고 주문 넣는 거 다른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호가창이나 주문창들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도 모르게 매수 매도를 잘못 누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분석은 차트만 보면서 깔끔하게 해야 되는 편이거든요. 트레이딩은 항상 이제 이성적 판단이 필수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에서 최대한 차트를 좀 크게 보면서 차분히 분석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는 이 위에 있는 툴 그리고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툴들을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이 툴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가격이고요. 가격은 우리가 크게 보려면 이렇게 또는 마우스 휠로 돌릴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시간이죠. 당연히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줄였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날 위에 보시면 날이 있죠. 이거는 뭐냐? 일일봉 차트를 볼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시간봉을 보겠다. 그러면 차트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자, 1시간봉, 5분봉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초보자 입장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자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로 제일 위에서 두 번째에서 오른쪽 보시면 추세줄 쫙 나오는데 이 가로줄 Alt H 이 가로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지지와 저항을 긋는 거예요.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라 하죠. 이 선을 긋는 것부터 우리는 차트 분석의 시작입니다. 내가 진짜 무슨 이것저것 어지럽고 차트 분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 수평선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수평선만 잘 그어도 우리가 진짜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골조 공사는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해서 계속 배워 가실 건데 모든 차트 분석은 이제 지지와 저항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을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두 번째 있는 이 추세선도 이렇게 한번 그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바로 두 번째 있는 여기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것도 한번 찍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자주 보던 헤드앤숄더라던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것들도 여기서 차트에서 다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뷰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부분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격 범위 같은 거 이런 거 찍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림판처럼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차트 분석을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툴 하나 둘 셋 넷 한 4가지 이 정도 툴을 가지고 정말 잘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들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패턴에 관련된 것들 파동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손익비 체크하는 것들 아니면은 계측기 가격이나 시간 날짜 같은 것들을 쭉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잘 활용을 한번 해보셔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트레이딩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보시면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전략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패턴 것들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볼게요. 지표 같은 거 볼린저 밴드 방향성 전략 이런 걸 클릭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엄청 뭐가 많이 뜨네요. 꼭 여기서 이제 전략뿐만 아니라 지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린저 밴드라던가 아니면 RSI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표에서 추가를 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들도 이제 요금제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을 쓰니까 아마 적은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한 2개, 3개 이 정도까지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자유자재로 좀 만들 줄 알면 정말 차트 분석 또는 우리가 시장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RSI 같은 걸 쓰고 싶다. RSI를 클릭을 해서 상대 강도 지수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RSI가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RSI를 보고 내가 차트를 보면서 어느 지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같은 것들도 같이 활용해가지고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왔고 지금 0.5까지 반등을 줬구나.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올라갈 것인지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전략을 짜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료 플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는 기능들을 좀 몇 가지 더 쓸 수 있어요. 자,
몇 가지를 얘기해보자면 차트 분할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차트를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세로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많이 보시는데 사실 저는 이거 아니면은 첫 번째 거 가장 많이 보고요. 아니면 한 두 개 분할 정도까지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개로만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리플레이입니다. 리플레이를 클릭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당시 차트 모양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내가 과거에 복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주면 알아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내가 당시에 얘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과거 차트를 복기를 해가면서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트뷰는 정말 써보면 써볼수록 정말 재밌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트레이딩 뷰를 정말 잘 써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진짜 내 기준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뷰랑은 꼭 친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몇 시간 봉을 봐야 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차트 분석이나 매매 방법 스타일이 좀 잡히면은 스스로 나는 어떤 봉이 제일 잘 맞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초보자 분이라면은 저는 웬만하면 이 일봉을 추천드립니다. 일봉이나 4시간 봉처럼 되도록 큰 시간대를 봐보도록 하자고요. 좀 더 디테일한 영상들은 제가 투비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어떻게 우리가 툴을 만지는지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 진짜 매매를 해봐야겠죠. 자, 실제 매매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거래소를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소를 들어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자, 퓨처라고 적힌 것만 들어가시면 돼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퓨처에 USDT, 퍼페셔널 이게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들어가서 트레이드에서 퓨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뜨게 돼요. 제가 지금 포지션이 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데 여기는 퓨처가 우리가 찾기가 힘들잖아요. 트레이드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데리비에이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데리비에이트 들어가서 퍼페추얼을 들어가시면 돼요. 퍼페추얼 들어가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비슷한 UI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비트겟을 쓰고 있으니까 비트겟으로 일단 얘기를 좀 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죠? 바로 여기 있는 바이, 셀, 롱, 숏 버튼입니다. 롱, 숏 버튼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문을 넣는 버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가격을 이렇게 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양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 다음에 바이나 셀 이런 것들을 눌러서 주문을 넣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물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레버리지는 어디서 활용을 하냐? 레버리지 탭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조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50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50배를 쓰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레버리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내 증거금이 정말 적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만 나가더라도 청산이 나갈 확률이 정말 커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버리지 10을 쓰고 있고 레버리지 10배를 모두 다 사용한 게 아니라 1비트 조금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에스티메이트는 리퀴드 프라이스 이게 청산 가격이거든요. 강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가격이 약 55,000불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입 가격은 42,000불에 들어갔고 포지션은 비트코인 1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한 170불, 180불 정도 손실을 보고 있네요. 4%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문을 넣고 주문창들을 확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트레이딩뷰에서 내가 거래 전략을 짰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나 여기서 숏을 봤어 이렇게 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문을 넣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주문을 내가 만약에 한 42,400쯤에 나는 숏을 주문을 더 넣고 싶다. 그래서 물량 이거를 내 돈의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숫자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문을 넣어놓으면 아마 42,400에 또다시 물량이 하나가 더 걸리겠죠. 그러면 현재 지금 1비트가 여기 있고 또 42,400에 또 있고 하니까 두 개가 딱딱 걸리면서 2비트가 될 거고 한 42,200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42,200쯤으로 평단가가 잡히면서 주문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문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문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스탑로스 설정입니다. 스탑로스가 뭐냐? 내가 항상 이거를 꼭 저 주문을 넣고 만약에 지금처럼 손실이 나고 있으면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 내 이게 엄청 올라가가지고 반대매매 그러니까 청산이 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고 손절이란 걸 꼭 해야 됩니다.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TP, SL, 스탑로스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42,400에 주문을 넣었잖아요. 이 주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고 주문만 넣는 게 아니라 스탑로스에다가
당연히 스탑로스는 시장가로, 예를 들어서 여기 한 44,000 이렇게 시장가 스탑로스까지 걸어 놓으면, 주문을 걸게 되면 스탑로스가 걸리게 됩니다. 어디서? 44,00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무조건 스탑로스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픈 오더에 보면은 스탑로스가 걸려있는, 이렇게 해서 TP는 안 걸더라도 스탑로스는 꼭 걸어서 주문을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도 내가 직접 TP나 SL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SL은 무조건 시장가로 하시고요. 트리거 플레이스는 똑같이 44,000으로 찾겠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추정 한 47% 날아가네요. 2,000불 정도 이렇게 날아가는 이 주문까지도 다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44,000불에 손절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제가 거래를 할 때 주문을 넣는 모든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 분석을 하고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TP나 SL을 꼭 걸어두는 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SL만큼은 꼭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보면 이제 크로스, 교차, 격리 이런 것들도 있고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교차나 격리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고, 레버리지 조절 같은 것들도 다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펀딩피 같은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분석이 무조건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내 분석이 틀렸으면은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손절을 치겠다, 어디까지 내려가면 손절을 치겠다, 이거를 꼭 명심하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여기 들어가셔서 볼륨 체인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급등 종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는 괜찮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거래소에서 어떤 식으로 주문을 넣는지 정말 대략적인 내용의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차트에서 진입 근거를 어떻게 찾을지, 그리고 진입 후에 목표가까지 어떻게 버틸지, 이런 인내심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거래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초보자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형성되진 않습니다. 내가 계속 거래를 해보고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지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략적인 지식들은 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루게 되면 전 최소 진짜 12시간씩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PDF 가이드북을 만들어 놨습니다. 더보기란에서 PDF 신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거래를 한번 해보고 경험을 좀 해본 다음에 PDF까지 보이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트레이딩 하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카톡방 이제 링크도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해보시면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큰돈 넣지 말자는 겁니다. 이 시장에는 레벨 1부터 레벨 100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아직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레벨 1에서 10 정도 사이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처음부터 큰 돈 들고 와서 돈 벌겠다 이것보다는 처음에는 시장에 적응한다 생각하고 그냥 뭐 삼겹살 한번 먹을 돈, 뭐 옷 한 벌 살 돈, 이 정도만 들고 와서 거래를 한번 해보면서 익숙해져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뭐 대출금까지 막 가져와가지고 전재산 가져와가지고 몰빵 해가지고 한탕하고 빠져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익숙해지고 실력이 쌓이면 시드도 자연스럽게 늘 거고, 확실히 승부 볼 때 큰돈을 입금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외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과거에 올려뒀던 영상들을 참고를 좀 하시면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초보자 입장에서 정말 답답할 만한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설명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 주시면 대답들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장은 정글입니다. 돈 벌겠다는 마인드 정말 좋죠. 하지만 내 실력껏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욕심부리거나 무리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든 결국은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시장은 레벨 1과 레벨 100이 같이 노는 시장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하시고 마음에 숙지하시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